인공지능 대전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벌써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 변화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공을 전공했고요. LG그룹의 대졸 신입사원 공시로 들어갔고 LG전자의 컴퓨터 연구실에서 엔지니어로 있다가 또 반도체 회사, 미국 반도체 회사인데 이제 인텔이라고 있죠. 거기서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평가위원이기도 합니다. 이건 정부기관이죠. 네. 그리고 책들은 주로 SNS, 소셜미디어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주로 기술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주로 제가 1시간 정도 들어가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한국경제TV에서 했던 가상자산투자법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 특기가 있어서 영어 강의로도 하기도 하고 동시 통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저는 대기업체에서 주로 특강을 많이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은 경우 이제 사장단 200명 대사 특강한 경우이고요. 또 큰 행사장 백스코에서 웹 3.0 그 컨퍼런스에 있었는데 제가 주강사로 2,000명 대상으로 이게 특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규모의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요. 아울러서 종교가 저는 기독교예요. 크리스찬인데 장로님들 한 3,000명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특강을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도 또 큰 교회에서 특강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는 교회인데 기업체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초대하겠다고 교회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좋죠, 저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변화하는 시대 여기 어디일까요? 강릉이에요, 강릉. 가끔씩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카메라를 준비하시고요. 이거 도움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찍어 주시면 좋겠어요. 끝나고 꼭 자료를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자료 주기가 힘든 것이 저는 제가 밤새서 막 만들고 막 하는데 제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들이 이걸 갖다가 또 쓰면 전 제 밥줄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사진 찍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는데 이러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양성길의 세계 여행이라고 하면 제 페이지가 나와요. 원래 제 개인 그 페이스북이 있었는데 5,000명이 넘고 나니까 더 이상 추가가 안 돼가지고 페이지로 전환해서 요즘은 이제 페이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그 블록체인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퀀텀 컴퓨터 이런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AI 대전환 시대 페이스북 그룹이 있으니까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파이 그룹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좀 타겟팅된 거고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변화가 시작되었죠. 변화의 시작은 사실 블록체인이 시작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사회, 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러한 IT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들을 잘 가둬놓고 유용하게 쓰는 일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전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번호나 초본 띈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갔었잖아요. 이젠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도 하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런 거죠. 여기에 인공지능이 가세하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작을 저는 경제, 금융 시스템에 비추어서 봤어요. 은행과 카드와 거래소가 합쳐진 개념의 위파이를 오늘 소개하게 될 터인데요. 세계 최초예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위파이는 우리 자신이 컨트롤하는 거예요.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물교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동전 아주 옛날이잖아요. 우리도 뭐 상평통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종이의 발견으로 지폐가 등장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지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제 주머니에는 돈이 1원도 없어요. 신용카드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잃어버려도 핸드폰에 있는 그 모바일로다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어디 가서 돈이 필요하다면 따따따따 누르면 송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온라인과 모바일 뱅크가 되었고요. 그 후에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가 지금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그 패널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금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의 진화. 보다시피 물물교환 시대 때는 쌀 한 가마니와 생선과 쌀 한 가마니 이렇게 바꿨죠. 가죽이 있으면 동물의 가죽과 곡물 바꾸기도 하고 일을 해주고 노동과 식량을 바꾸기도 해서 즉 직접 교환을 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서로 원하는 것이 맞아야 돼요. 나는 쌀을 원하는데 걔는 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일만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아야 되고요.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가 원해야 하고 상대방도 내 물건을 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치 연애와 똑같아요. 연애할 때도 보면 남자가 여자 좋아한다고 결혼되지 않잖아요.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성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치명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건은 썩습니다. 그 부피가 커요. 나누기가 힘들기도 해요. 신뢰는 이 당시에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공동체의 관계였죠. 저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야. 그 곡물을 가져다 항상 썩은 거 갖고 와. 그럼 그 사람은 안 하겠죠. 그죠? 이래서 물물 교환 시대 때도 금융은 신뢰가 중요했다. 신뢰. 그런데 동전이 등장합니다. 신뢰가 금속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얘는 휴대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사극 같은 데 보겠지만 이 엽전을 쭉 깨가지고 이렇게 옛다 딱 주면 막 감사합니다 넙죽하잖아요. 이런 그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할이 가능하고 굉장히 오래 가요. 신뢰의 중심이 개인과 공동체에서 국가로 옮겨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며 이것은 통치의 도구가 됩니다. 지폐. 이제 종이가 나왔죠. 신뢰가 종이의 위에 있는 약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1원이야 그럼 1원, 5만 원이야 그럼 5만 원. 5만 원 한다고 지금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가져왔는데 꽤 많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 400만 원 되지 않을까 하는 혼자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지폐 덕분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 비용은 줄게 되고 이동이 쉬워지고 시장이 커졌죠. 기업과 산업이 커지고 도시가 성장했으며 국제 교역이 확대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보관과 안전을 위해서 은행이라는 기관이 등장하는데 얘가 또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은행이 내 정보를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돈 안 가지고 다니는데 신용카드만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은 분이 그럴 거야 아마. 돈이 지불해서 신용으로 진화합니다. 즉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현금 대신에 내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다가 결제하는 겁니다. 한 달 뒤에 뭐 이렇게 되죠 보통.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기록은 남고 결제가 간단해집니다. 카드사는 이때 결제의 흐름을 장악하고 수수료를 챙기며 소비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공짜로. 그렇죠? 편리함을 얻었어요. 우리들은. 하지만 우리는 통제권을 카드사한테 맡기게 되고 데이터 공짜로 주게 되고 수수료를 주게 돼요. 네, 이래서 신용카드도 이렇게 해서 신용이라는 의미가 또 나오죠. 그 다음 이제 온라인 결제, 모바일 결제. 온라인 결제 그러면 컴퓨터라는 것이 되겠고 모바일 결제하면 핸드폰 되는 게 되겠는데 디지털 금융의 생활화가 되죠. 송금은 즉시하고 결제는 클릭 한 번, 정산은 자동으로. 돈은 이제 주머니 속의 현금이 아니고요. 화면 속의 숫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플랫폼이 지불을 통제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는 뺏기게 되고 통제는 중앙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암호화폐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되고 비트코인이 출현하게 되죠. 디지털 화폐예요. 신뢰의 방정식이 바뀝니다. 규칙과 코드, 분산된 네트워크를 믿자, 신뢰하자 이렇게 하게 됐죠. 거래를 매우 투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검증이 가능하게 기록하게 되고요. 국경이 없는 이동을 합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실사용보다는 투자로 접근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등장한 것이 위파예요. 은행, 카드, 거래소.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완성된 금융이고요. 자, 은행과 카드와 거래소의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보관, 송금, 대출, 이자, 계좌 관리가 되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송금에 있어서는 같은 위파이끼리는 수수료가 없어요. 0원. 아직 서비스 안 되고 있어요. 곧 됩니다. 카드, 결제편의 일상사용 신용과 소비 연결이죠. 그런데 이건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곧 오픈되는데 자산의 교환, 유동성, 시장 접근,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변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인데 편리함은 유지하는데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용자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은행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계정이 아니고 내 지갑이 주인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금융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자산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적어놨죠. Now you hold the keys. 바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챕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앞에 1, 2는 이제 제가 다루게 되고요. 세 번째는 문재능 대표께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이미 도착해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죠. 무료나 유료로다가 이미 도착해 있어요. 기술은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근데 영향력은 생각보다 깊고 빠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빅데이터를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인공지능 회사들에게.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소버린 AI, 즉 주권이 있는 AI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시작점이 되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추억이 될 인공지능 활용이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 3, 4년 뒤에 그땐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썼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천리안, 하이텔, 라운드리 썼던 분들도 이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글자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죠? 이와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세계질서 개편입니다. 물물교환에서 동전, 지폐, 신용카드, 온라인, 모바일, 디지털 화폐까지 오면서 국경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국경이 흐려지고 그 다음에 분산되는 통제가 이제 분산이 되죠. 국경이 흐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이즈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것은 기존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송금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고 금융의 중심이 이제 기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죠. 네,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이제 다룰 것이고요. 이제 2부는 은행과 카드와 거래소가 합쳐진 위파이,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을 실제 보여주면서 쓰이고 연결되고 작동하는 금융에 대해서 문재영 대표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웹 3.0이라는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위파이는 웹 3.0이에요. 웹 1.0은 읽기만 하고 중앙 중심인데 웹 2.0은 읽고 쓰는데 플랫폼 중심이에요. 즉 네이버의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댓글 달 수 있잖아요. 2.0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은 그들에게 있어요. 네이버에게 있고 페이스북에 있어요. 그런데 웹 3.0은 읽고 쓰고 소유까지 내가 되는 거죠. 즉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자산은 내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번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누구도 찾아주지 않아요. 이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데 이제부터는 알아야 할 시대의 언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인공지능 한 조각이 내일의 큰 그림이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공지능이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덕분에 일자리를 잃었던 사례가
최근에 콜센터에서 있었죠. 국민은행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서를 냈는데 15일 내에 200명 나가주세요. 그리고 인공지능 채용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번에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로봇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는 그 로봇에 들어간 모든 부품들이 자동차 것과 호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서 부품가를 엄청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세계 제1의 로봇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핵심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얘네들이 24시간 일을 해요. 유지비는 3,000원 정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한 명의 평균 임금이 1억 3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3교대 되잖아요. 그럼 1억 3천 곱하기 3. 한 거보다 3천만 원씩 싸겠죠. 노조가 난리 났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죠. 노조의 승인 없이는 단 한 대의 인공지능 로봇도 들을 수 없다.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했죠.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인공지능이 위기인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기회인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앞장에 지금 그린 거 있죠.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서울시 사진 막 해놓고 남산타워 좋은 것 같다고 놔두고 우리 이러한 앞으로 바뀔 경제에 대해서 오버랩에다 멋지게 그려줘 하고 몇 번을 주고받고 해서 마지막 나온 이미지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계신 사람 중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 얘기해 볼게요. 2008년이었어요. 단 9페이지짜리 PDF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변혁을 갖다 줬죠. 우리가 흔히 아는 2010년 이게 개발하고 나서 2년 뒤에 피자 두 판을 10,000개의 비트코인으로 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 9천억 원,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만일에 그 피자 가게 사장이 그걸 계속 지금 가지고 있다면 피자 가게가 닫았겠죠, 그죠? 근데 아마도 버렸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여기에 대한 관점이 세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년에 10월 기준으로 테슬라 시가총액을 앞지르게 됐어요. 글로벌 금융자산 8위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자산이 발전을 하면서 세상 속에 침투되는 사이에 올해 1월 달에 스위스에서는 큰 경제인들이 다 모이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열기 WEF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열렸었어요. 이때 트럼프가 가서 막 연설한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유럽에 크게 나온 기사가 이거예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큰 그 거래소인데 거기에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거기서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난 20여 개의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이제 암호 자산을 주변 기술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탁, 정산 등 핵심 수익구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질적인 은행의 경쟁자입니다라고 했던 거죠. 은행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암호 자산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사들이거나 우리 자체를 빨리 개발하겠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의 토크나 탈중앙화게 된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는 전통적인 은행 인프라의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놀라운 거죠. 금융의 중심축이 근본적으로 이동한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큰 글로벌 대형 은행의 은행장들이 얘기한 거예요. 중심축이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금융의 미래는 은행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이것을 1년 전에 한 회사가 위파예요. 이 사람은 위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5년간 2030년까지는 미국의 기축통화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막은 전통은행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이런 것이 되겠죠. 2막은 네오뱅크 즉 인터넷 은행이에요. 인터넷 은행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지도 않고 우리 핸드폰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새벽 3시에도 돼요. 은행은
사람이 있을 때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그 다음 은행이 나왔어요. 디오뱅크예요. 디센트럴라이즈된 뱅크란 뜻인데, 즉 탈중앙화된 거예요. 인공지능 기반 움직이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시킵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누가 선두에 가느냐는 거죠. 먼저 시장에 진입한 데가 유리할 것인데,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를 선두권 5개 플랫폼이 글로벌 거래량의 70%를 장악할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 이런 용어들이 있다. 필요하신 분만 사진 찍으라고 제가 정리해놨어요. 미래 금융 용어에서는 네오뱅크, 디오뱅크, 셀프 커스터디, 온체인 이런 것이 있어요. 세 번째 게 중요한데, 내 돈 열쇠를 은행이 아닌 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의 이런 비번을 모르면 찾을 수도 없었고 이동할 수도 없어요. 어떤 미래가 예측되는가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영어 단어인데 your own들이 여러분 자신의 꿈을 만들어야지만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someone else, 누군가가 will hire you, 당신을 고용해서 그들의 꿈을 이룰 것이다. 그들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국가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우리를 고용하려고 하죠. 내 체제로 들어와,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양쪽에서 이제 힘겨운 결정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날로그와 이러한 디지털 세계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변한지 볼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재구성한다 했고 이미 완성이 되었죠. 재구성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건축한다고 하면 5층, 3층짜리 아파트를 헐어버립니다. 그죠? 사회가 재구성되는 거예요. 없어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회계사와 변호사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는 또 생기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얘기를 했죠. 물리적인 세상과 디지털 세상을 넘나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은 지금까지 아날로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좀 슬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나 대기업에서 강의를 하는데 올해 상당히 우울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영업의 위기.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큰 폭의 자영업자 감소 기록이에요. 이것은 단군 이래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린 계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20대, 30대 청년들이 자영업 하려고 들어갔다가 문을 닫고 더 큰 빚을 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의 자녀들 이야기예요. 취직이 안 되니까 자영업을 하다가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13조 원의 소비 쿠폰과 추경 예산을 했지만 지금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시장이 반응해주고 있죠. 깨진 유리창, 임대 문의, 점포 정리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이 강남은 불패라고 했었는데 제가 사무실 강남에 있는데 종종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많아집니다. 임대료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이 높을 뿐더러 세금이 내려가지 않아요. 소비 쿠폰을 줄 게 아니라 세금을 반만 깎아줘도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늘린다고 하는데 미치겠다 그런 거죠. 왜요? 그랬더니 팔고 싶다 나도. 그런데 상속세인가요? 무슨 세라고 하죠? 그 양도소득세. 그게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심한 경우는 70%까지 된다고 하던데 저는 모르는 분야라서 그러는데 맞아요? 그래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면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1년 동안은 영원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막 내놓겠다는 거죠. 가격 안정시키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세금이 세다는 거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되죠. 결국 신규 창업보다는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예측 가능성이 약화됐습니다. 예측이 안 돼요. 올해 경기 좋을 것 같습니까? 내년 좋을 것 같습니까? 예측이 안 돼요. 그죠? 정부에서는 지금 코스피 5천 돌파만 얘기하고 있는데 IMF에 경고받은 거 아세요? 그거는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와요.
영자 신문지 보세요. IMF 경고 때렸어요. 너희 굉장히 위험하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코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서민 경제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서민 경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코스피에 있는 삼성,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한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지금 작년보다 2배, 3배 막 성장해서 난리가 났는데 중간이라든가 밑에 있는 데는 상장 폐지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예측이 불가능해진 거죠. 규칙의 잦은 명령, 규칙에서 바뀌고 비용 구조가 경직돼서 자, 여기까지가 자영업의 위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겠다. 이번에는 은행 이야기, 은행 점포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거 찾느라고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 2019년에 이랬는데 이랬다까지 나왔어요. 자, 감소 수량이 약 최근 5년간 1000개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1층 좋은 자리는 항상 은행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네. 은행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럼 많이 보셨죠? 네. 자, 은행이 이렇게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더 어딜 갔지? 그래서 조사해 봤어요. 온라인 은행을 다 옮기더라고요.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토스뱅크 안 깐 사람 있습니까? 안 깐 사람은 신세대예요. 요즘 신세대는 이거 다 지워버리고 이거만 깔더라고요. 간만 보니까 218%나 증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2배. 그죠? 증가 속도 빠른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어르신들이 쓴대요, 주로. K뱅크는 이제 일부만 쓰고 있고 토스뱅크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써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젊은 사람한테 소개받고 깔았는데 걷기만 해도 돈이 나오더라고요. 내 통장에 톡톡 들어와요, 돈이. 걷기만 했는데. 그런 것도 카카오뱅크는 없는데 토스뱅크는 있어요. 하여튼 같은 기간 동안에 은행 점포 감소는 6%가 감소했지만 이렇게 큰 발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놓고 볼 때에 아하, 금융의 중심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움직였구나라고까지 인식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2세대 금융이야기. 이제 3세대 금융 이야기는 2부에 할 거고요. 자, 오늘 입구에서 보신 분 있겠지만 이 책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블록체인 투데이라고요. 우리나라 가장 명망이 있는 블록체인 관련 잡지사예요.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수를 가지고 있고 청와대, 국회, 대기업, 중견기업, 대학교 다 들어가요. 물론 그들이 사는 거죠. 지금 이게 1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만 특가로다가 10,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좋냐면 표지 모델이 누군 것 같아요? 위파이를 만든 리브 콜린스예요. 리브 콜린스는 우리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 USDT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당연히 내용을 펼쳐보면 이 안에 커버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여기 일본어도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벌써 300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한글도 그 나라 말로 볼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암호화폐나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저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뭐가 좋아요? 투자했으면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주로 친구들한테 이런 과정을 소개했어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융합, 포스텍 아시죠? 포항제철 그룹, 포스텍에서 운영하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전문가 과정인데 이번에 10기를 모집한다고 그래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돈 내고 배우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카더라 말고 진짜.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 듣고 나서 정말 소개해서 고맙다. 밥 살게. 이걸 여러 명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잠깐 지난 일 얘기를 한 거고요. 놀라운 기사가 이 블록체인 투데이에 실렸어요. 비자 암호화 카드 결제가 5배 이상 525% 증가됐다라는 기사예요. 암호화폐 실사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비자 카드와 제휴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거죠. 위파이 같은 이러한 솔루션들이 비자 카드와 결합하면서
전 세계 비자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아까 블록체인 투데이에 실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투데이에 설명한 거고요. 이제 우리는 관점이 전환을 해야 돼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훈련을 해야죠. 아날로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지하여야 되고요. 활용하여야 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디지털 세계는요, 변화가 빨라요. 색깔과 모양이 이렇게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과거에 100년 발전하던 것이 이제는 뭐 3년 만에 발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감도 조사라는 걸 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요, 지금 정점을 치고 있어요. 지금 세계인의 82.3%가 한국을 좋아요 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또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있는 나라 글로 가세요. 한국 호감도 미국보다 앞질러요. 94.8%예요. 영국보다 앞서요. 일본, 중국보다 앞서요. 94.8%는 거의 모든 국민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2등 이집트. 예, 사업하시는 분이 이집트 가세요. 94%. 그다음 필리핀 91.4%, 1, 2, 3등.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조사 이래 최고치래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이야기인데 올해도 이어질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우리 이웃 나라들은 중국은 62.8%, 일본은 40.2%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전년 대비 상승한 거.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막 이렇게 넘어오면서 퍼센테이지가 40.2% 올랐죠. 여기에는 문화 콘텐츠의 힘이 컸다고 그래요. K-팝, 드라마, 영화, 예능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너 한국 사람 좋아하니 할 때, 좋아 하는 사람 60.4%가 안 돼요. 외국인들은 막 좋아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죠. 네, 한국인은 한국을 덜 좋아한다. 그리고 또 호감도가 9% 이상 상승한 두 나라가 있는데 태국과 영국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한국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디냐면 세빛둥둥섬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세계적인 패션쇼가 열리고 있고 저녁이 되면 불화성을 이뤄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아니라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우리 상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정문 화백이라는 사람이 1965년도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65년도는 이럴 때예요. 서울 명동. 예, 길에 막 다니다가 강아지도 있죠. 예, 아무 데서나 엄마 쉬 그럼 바지 내려주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명동에서. 그리고 그때 다이얼 전화기가 나올 때예요. 이렇게. 이때에 이 만화가가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만화를 실었죠. 앞으로 35년 뒤에는 전기자동차가 나올 것이고 텔레비도 안 나왔을 때인데 전파신문을 보게 될 것이야.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했죠. 텔레비전과 전화기 합쳐서 빨리 와 이런 게 생길 것이야. 스마트폰이.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받던 그 당시에 학생들이 삼성을 가고 LG를 가고 현대를 가고 대우를 가고 또 중견기업을 들어가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쑥 성장시켰어요. 지금은 상상 어떻게 하죠? 모델래 그러면 의사, 변호사, 공무원, 심지어는 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꿈이 접어진 것만큼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편 1995년도에 상상의 힘을 볼게요. 이때 이것은 이제 경향신문에 나왔던 건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95년도에 2015년을 생각하면서 엄마는 왜 그들이 고생만 하셨을까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죠. 남녀 관계 그 당시는 남자가 어디 여자가 그러면 네 그럴 때란 말이에요. 여보 물 그럼 물 갖다 주고 그럴 때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 미개하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리 청소는 취미 활동이다. 가사내동은 줄어들 것이고 외식 산업이 그 당시 외식의 대표적인 것은 짜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전통 음식은 귀한 맛, 천재가 깔려 있었는데 귀한 맛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이러한 일들이 예측하면서 우리가 생기는 건데
올해 예측한 2년, 10년 뒤와 20년 뒤 영어로 된 것들을 쭉 찾아가지고 제가 요점만 정리해봤어요. 요점만. 그런데 다 필요 없고 이 중에서는 제가 딱 눈여겨봤던 것이 2035년 인공지능과 가상화폐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한 단언이었어요. 그리고 또 20년 뒤에는 인공지능 동료와 협업하는 것이 일상화될 것이다. 디지털 트윈,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전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영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식민지였던 미국이 전기 발명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잡고 있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의 발견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업에 다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 관련된 그 LG전자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인텔에 있었고 그 후에 나 사업한 게 주로 인터넷 쪽이었어요. 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할 것이 관련된 것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것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로만 받죠. 그래서 위챗페이 이런 걸로 받지 않고 현금을 주면 햇빛에 비춰본다 그래요.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대부분 가짜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짜 돈 처분하는 방법이 거지한테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도 안 받는다고 아예 노 캐시 그리고 저 QR코드만 이렇게 하고 있죠. 한편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들을 미리 보는 거죠. 명동과 강남에 설치가 되었어요. 아니라 가상자산을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사실상 화폐처럼 쓰이고 있는 건데 그 실태를 취재한 노동교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찾는 서울 남대문 시장엔 별난 현금 출납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테더 같은 가상자산을 넘기면 시세에 맞춰 현금이 나오는 겁니다. 한 환전업체가 정부의 규제 예외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외국에서 코인 환전 경험이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합니다. 한 일주일에 한 9세. 근데 이미 위파이가 이것을 현실화시켰어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만났기 때문이고 이건 탈중앙으로 처리됩니다. 한편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놓고 보면 트럼프를 의식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부동산 재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주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식이 많아서 주식 부자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에 했는데 작년 9월 1일에 대박 사건이 터졌습니다. 7조 원의 현금이 들어왔어요. 7조 원. 그래서 암호화폐 및 외 3.0이 8.3조 원으로 1등. 이분은 이미 디지털 자산 부자예요. 그래서 정책을 펼치고 살펴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막 떨어졌더라도 다시 올릴 수 있는 동력이 있죠. 떨어질 때는 사들일 거야. 지금 아마도 흔들어 놓고. 좀 무서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위파이도 5만 개 가지고 있다. 여기 적혀 있죠. 나 5만 개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한편 코인마켓캡이라고 있어요. 코인마켓캡에서는 이러한 암호화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순위가 어떤지를 매겨줘요. 한 2만 개가 있는데 1등부터 쭉 1등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이 쭉 나오는데요. 보는 방법은 24시간은 어제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올랐나 하루에 된 걸 보죠. 일주일, 30일 여기까지는 단타를 하는 사람이 주로 많이 보고 보유할 사람들은 90일치를 봐요. 3개월 동안의 중기 추세를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다가 잘 보는 사람들은 90일과 1년치를 놓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1년치로 여기 있죠. 근데 비트코인이나 지금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그리고 리플 쭉 보고 나서 위파이까지 보면 다른 것들은 떨어지고 있는데 위파이는 오르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2.3이 아니라 2.5 지금 2.3인가요? 여기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스테이지에 오르는 것,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연금으로 넘어. 여러분들이 혹시 연금으로 먹고 살겠다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2041년 이후에 참 어려워요. 지금 오래 남은 것 같지만 오래 안 남아서 그때 우리 살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연금, 적자, 전환. 근데 이게 더 빨라진다 그러죠. 연금을 갖다가 지금 달러 방어에 썼잖아요. 그 달러 가치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전 세계에서 연금을 건드린 나라 최초를 돼버렸어.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건 국민 건데 국가 것이 아닌데 그래서 환율 방어했죠. 그래서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될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점점. 네. 한편 저출산이 심화되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걸로 보면 더 심각하죠. 결국 앞으로 연금이 아니라 내가 평생 먹고 살 게 뭔지를 찾아야겠다. 이런 상황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는 소개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CES가 있었어요. 간단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CES의 주제는 이렇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중에서 핀테크가 오늘 얘기한 것과 이제 주제가 비슷하죠. 그 다음에 CES 올해 10대 트렌드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을 놓고 보면서 우리 삶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를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면 게임 체인저. 이 게임 체인저는 그 말 그대로 룰이 바뀐다는 거예요. 룰이. 인공지능, 로봇, 공간형 컴퓨터, 스페이스 테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이렇다 하고 설명만 드린 거예요. 필요하신 분만 찍으라고 넘겨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마트 홈,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 핀테크, ES인데 핀테크에 이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많은 신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와 해당되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삼성전자가 요새 퀀텀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를 캘 수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양자 내성 컴퓨터에 세계 최초로 나왔어요. 양자 내성 암호를 탑재한 보안 칩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성에서 나왔다. 이것은 관심 있게 봐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건 노웨어이죠. 어디에 길이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면 좋겠고요. 스마트폰이 신인류의 탄생을 가져온다고 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은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모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 있게 보면 되고요. 네, 미래는 자신의 꿈이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내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한계는 오늘의 의심이다. 의심하지 말자고요.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이제 그 2부를 진행할 때에 그 간단하게 유파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특징 중에 하나는 레퍼럴 시스템이 있어요. 레퍼럴 추천 시스템. 이것을 선보였던 회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존이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이러한 쇼핑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발주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걸 소개해주면 이 밑에 네 추천 코드로다가 산 사람 것을 살 때 몇 퍼센트 너한테 줄게 그랬던 거죠. 아마존. 쿠팡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테슬라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레퍼럴 시스템, 추천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해하는 건데 생각의 전환이에요. 굉장히 긴 한 10m 되는 미끄럼틀이 있는데 공을 땅 차는 걸 잡을 수 있을까 내려가서? 진공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중력 상태에서는 못이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깃털은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진공에 놔두면 똑같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공보다 사람이 무겁잖아요. 독일 사람이 증명해 줬어요. 대신 배는 매우 뜨겁고 거의 화상이 입을 정도로 되죠. 살펴보겠습니다. 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툭 차세요. 공. 많은 사람이 저를 못 잡으면 생각했는데
배가 막 뜨겁대요. 예, 그래 올라가서 걱정 의심을 발로 차 버리는 겁니다. 지금 마음 바꾸세요. 그러면 기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요. 요즘 쥐가 많이 영리해졌죠. 그래서 고양이도 공부한답니다. 쥐 잡는 법, 쥐 잡는 법, 쥐 잡는 법. 공부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대요. 오늘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준비가 되었으면 2부를 담당할 우리 문재인 대표를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